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부동산 개정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년 8월 27일부터 개정세법안과 2019년 12.16 대책 등으로서 2020년 올해 1월 6일 날 최종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2020년 부동산 개정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법으로 해서 취득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은 취득세가 6억 이하였을 때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 넘으면은 3%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 2%, 3%였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것을 한번 보면 1% 구간, 즉 6억 이하는 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3% 이상, 9억 이상은 3% 이상은 또 동일한데요. 여기에서 6억에서 9억 사례가 예전에는 2.2%였는데 이것이 구간별로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10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 1세대 3주택 이하일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 4주택은 별도로 한번 지급하고요. 1세대 3주택 이하일 때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세율이 조정됐다는 것을 우선 먼저 알려드리고요. 현행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2% 세율을 적용하였었던 거고요. 이것이 개정돼서 6억에서 9억 원 구간이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되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7억 5천까지는 2%입니다. 7억 5천 넘어가면은 2%부터 점차 증가해서 9억 가면은 3%. 그래서 7억 5천, 6억에서 7억 5천까지는 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고 7억 5천에서 9억까지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높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데요. 다만 2019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 시 취득세율 인상은 조금 달라집니다. 현행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3%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1에서 3%.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1세대 4주택 이상,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3%를 배제하고 감면세율 없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즉 1세대 4주택이라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즉 1세대란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조부모, 즉 시부모나 처부모도 똑같이 포함합니다. 했을 때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봐서 보면 주택 수를 판정했을 때 임대주택은 포함하고요.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제외합니다. 공동소유 공동소유라는 것은 가족 간의 공동소유는 1주택으로 보지만 개인의 공동소유는 별도의 주택으로 해서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후 2020년 올해 3월 31일까지 취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공동주택 분양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법을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세서 첫 번째, 고가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시 주택과 상가 구분하여 비과세하겠다. 이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현재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는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서 전체 비과세 했습니다. 즉 9억 이하는 비과세하고 9억 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에서 장기보유 특별금지를 적용했는데요. 이것이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구분해서 비과세, 과세 부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개정된 것을 한번 보면 고가 겸용주택은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한 것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서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 80%를 적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양도부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양도부부터 적용하니까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상가주택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하는 것이 아무래도 양도세에서 상당히 이득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의 거주 요건을 추가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달라지는 것인데요. 현재는 1세대 1주택은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한 것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즉 거주기간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장특 80%를 적용을 했는데 이것이 개정됐습니다. 2020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즉 예전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2년 보유에 2년 이상 거주를 한 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미거주 시 일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즉 일반 공제 3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80%를 했던 것이에요. 이 한번 두 번째로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10년을 유지하되 거주 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거주 여부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자동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정일을 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요. 개정 2는 거주 기간에 따른 자동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 한번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거주와 보유가 각각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1년에 8%씩 해서 3년부터 적용해서 24% 적용했는데 각각 보유 4%, 거주 4%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장 10년 이상 보였을 때 보유 40%, 거주 40%를 찍어서 80%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일반 공제는 15년입니다. 15년을 했을 때 30%에 적용을 해줍니다. 이 점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2019년도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1주택 장특 공제를 했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1주택 장특 공제 80%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서 1주택 장특 공제를 자동 적용한다.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 토지 범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달라지는 것인데요. 수도권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수도권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도시지역, 녹지지역이 현행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로 됐었는데요.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좀 잘 한번 유념해 보시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좀 강화됐다는 것인데요. 이거 한번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존 주택을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입니다. 즉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는 2년 이내에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였고요. 일반 지역은 3년입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해당됩니다. 이제는 좀 달라진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주택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종료 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적용 시기를 한번 보시면 20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합니다. 다만 대책 발표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은 종전 지불한 경우 있으면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데요. 20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이것은 1년 이내에 혜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이 점 참 많이 강화된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한번 변화된 것을 보시면 첫 번째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시에는 종전 주택을 적용하여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고요.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은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졌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주택은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이 의무입니다. 이 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따위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완화된 건데요. 이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성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를 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는데요. 현재 조합원 입주권과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소유만 포함되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똑같이 주택소유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개정된 것을 한번 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준다.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완화가 된 거 이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는 언제냐? 2019년 12월 17일 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즉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별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성대상 지역 내 다주택 따위 양도세 중과 시 주택소유 분양금도 포함한다. 이것도 이번에 달라진 겁니다. 분양권은 주택소유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2018년 9.13 대책에 따라서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소유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세제상 즉 양도소득세가 강조돼서 세제상 다주택 따위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것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금도 포함하겠다.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적용 시기는 언제냐? 법 개정 후에 2021년 1월 1일 양도부분부터 적용했다. 내년 1월 1일 양도부부터 분양권 수에 포함된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2년 미만 주택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볼까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주택 외 부동산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되면 기본 세율입니다. 이것이 주택 외 부동산이고요. 현재는 1년 미만은 40% 기본 세율, 2년 미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 세율, 2년 이상은 비과세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선돼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1년 미만은 무조건 50%입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2년 이상은 기본 세율 이렇게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에 2021년 1월 1일 양도부부터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부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강화됐는데요. 이것 한번 살펴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해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다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상향을 조정하겠다 얘기인데요. 현재는 일반은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은 300%를 적용했는데 이것이 개정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일반은 150% 똑같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300%로 상향시켰다. 3주택자 똑같이 세 부담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